뉴스를 보는 것이 어딘가라고 네. 딱 생각을 했을 때 TV 아니면 인터넷이다. 그쵸. 네, 신문은 네네. 존재하지도 않아. 그쵸. 신문이라는 존재는 신문이 없고. 없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이제 기자라는 이제 연상도 좀 떠올리셨는데 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고 답을 받는 일이라고 그쵸. 하셨는데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많은 기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페이스북을 보고 뭐 이렇게 옮긴다거나. 예, 보면은 물어보고 답을 받는 일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물어보고 답을 받지는 않죠. 그쵸. 네, 어딘가를 보고 보고서 그냥 이제 옮겨 쓴다거나. 인용하죠. 네, 요새 그런 기자들이 많은데 보면은 이제 뉴스에 파생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예의가 있어요. 네. 이단을 보고 많은 기자들 반성을 진짜- 해야 또 하나의 지점이 아닌가. 진짜 이게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네. 어린이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일깨워주는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많은 기자들을 매기는 내용. 네. 예의라는 단어가. 질문해라는 거에 이어서. 여기도 있습니다. 기자는 질문이다. 네. 네. 여기도 아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인 걸로. 미디어 오늘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오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따라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 번 했다고. 네. 금방 또 익숙해지네요.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장석희 기자를 모셨는데, 네. 미디어 오물오물을 제가 진행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아, 그래요? 네, 한 달이 넘는 사이에 이제 많은 기자들과 뭐 대체로 네. 이제 한 번씩은 출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부터 이제 쭉정이를 곤란해서 곤란해서 이제 소수 정예로만 운영을 할 텐데. 저는 이제 나왔네요. 일단 두 번째 출연이 됐습니다. 통과를 했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래 오늘 금준경 기자가 원래 기자가 금준경 하겠습니다. 기자가 해서 이거를 네. 다 뽑아놓고 뽑아놓고. 그렇고 자기는 취재를 하러 간다면서 갑자기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대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타로 원치 않는 쭉정이가 옆에 앉아있는 대타로 통과했습니다. 대타로 들어왔는데 네네. 사실 금준경 기자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해서 약간 좀 간절한 목소리로 네. 제가 원래 항상 그 전에 이제 오태훈의 시사본부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 오면 이제 2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금준경 기자가 선배 10분만 좀 일찍 오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30분의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안 주려고 했군요. 자기가 하려고 했죠. 자리를 안 주려고 했군요. 그래서 먼저 좀 나가봐야 되니까 10분만 네. 일찍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네. 거기서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한 번도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와도 2시다 라고 이제 10분 일찍 올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미디어 오늘에 1시 49분에 도착을 1시 49분에 도착을 했는데 되게 찜찜한 대타가 됐네요, 제가. 네네 이미 금준경은 사라졌고 지금 제 옆에는 쭉정이 네. 일지도 모르는 참. 장석희 기자가 앉아있는데 사실 장석희 기자가 방송을 잘해요. 아, 그런가요? 무섭네요, 이런 평가가. 네, 사실 이제 말도 잘 안 나오네. 이 장석희 기자도 같이 한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그 금준경 기자가 없는 팀에 하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번에 뭐 방송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네. 그 이전까지 이 한 주에 방송이 한 3편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네. 제가 했던 것에 뭐 그 미디어 오물오물 방송이 한 3편 정도 올라가서 그 3편을 합쳐야 이제 조회수가 1000이 넘었었는데 네. 저번 주에는 이 방송 2편을 합쳐서 네. 조회수가 1000이 넘었습니다, 이미. 발전했네요. 굉장히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고. 그 상선배를 찾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소수정예의 인원들이 보고 선배가 있는. 좀 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차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기존의 미디어 오물오물하고 뭐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오늘도 이제 호객 행위를 위해서 네. 기존 방송의 댓글들 몇 네. 개를 좀 추려왔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호명하면 이분들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댓글들을 맞아요.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몽몽이님이 미디어 오늘을 가르쳐서 아니 왜 이런 좋은 식물을 누가 오물이라고 합니까?
오물이라 짓거리는 놈들 말 듣지 마세요. 이게 오물오물 이렇게 씹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가요? 누가 저는 지었죠? 이 이름의 탄생 비화를 모릅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 저는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서 이렇게 준다 이걸로 누가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의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좀 미디어오늘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디어 오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그쵸, 오물, 그쵸. 슬러지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오물오물 씹어서 잘 전달해주겠다. 네네. 뭐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잘못 지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잘못 지은 것 같네요. 네, 들긴 하지만 어쨌든 몽몽이님 댓글은 우리를 이제 응원해 주신 걸로 네, 알고 고맙습니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좀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어요. 네. 네, JB님께서 웃기는 미디어 비평사기들이라고 글을 남겨주시면서 댓글을 삭제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댓글을 삭제하셨나요? 네, 뭐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네, 그 댓글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어떻게 삭제해요? 네. 몇 개 달리지도 않는데. 사실 달아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죠. 네. 네. 뭐라도. 네. 이분께서 한 프로그램에 댓글을 한 4-5개를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히 네, 고맙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우맘님께서 정 기자 때문에 구독 알림 이렇게 오. 하트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네. 네. 정 기자가 정상근 기자인지 정철원 기자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네요. 저라고 생각하고 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오프닝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강석기 기자와 얘기를 할 텐데 네. 오늘 준비를 해온 소식이 어린이 관련 얘기예요. 네. 네. 며칠 전에 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어린이날을 관련해서 이제 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이제 어린이날 기획을 많이 할 텐데 저희는 이번에는 조금 적은 인력에 비해서는 조금 열심히 취재를 했거든요.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리고 계속 또 쓰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계속 쓸 거거든요. 아, 정말? 네. 근데 일단 하게 된 이유가 기존 언론에서 어린이들을 다룰 때 되게 어떤 어린이의 다양한 속성 중에서 하나만 딱 싹 뽑아가지고 네네. 어린이는 마치 뭐 예를 들면 유튜브만 보고 TV는 전혀 모른다든지 뭐 TV 신문 뉴스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유튜브에만 빠져 있다든지 네네. 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만 이렇게 보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뭐 SNS 말투를 써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착각이나 오해 같은 게 되게 많다는 문제의식에 그럼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네. 어린이들 의견을 좀 직접 들어봐야겠다 우리가. 실제 네. 아이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네. 네. 그래서 애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그거를 가감 없이 저희가 또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기획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았습니까?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무래도 접촉을 먼저 해서 뭐 사전에 질문지 같은 거 뭐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뉴스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뭐 보냐, 그리고 뉴스는 뭐 어디서 접하냐, 뭐 이런 것도 사전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뉴스라는 거를 키워드로 던져줘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좀 그려보겠어요. 마인드맵. 네. 그러면은 우리랑 뉴스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딱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자들이 몇 명이 실제 그 줌 수업 하잖아요. 요새 네. 학교에서 거기에 직접 또 참관을 해서 인터뷰를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직접. 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지금 미디어 오늘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이 마인드맵도 함께 떠 있는데 네. 주니어 미디어 오늘에도 떠 있습니다. 주니어 미디어 오늘에도. 네. 여기 있는 주니어 미디어 오늘.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주니어 미디어 오늘은 책인데 홈페이지가 별도로 네, 있나 보죠?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죠. 네, 포털에 가서 주니어 미디어 오늘 검색하시면 그 홈페이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한 3편으로 나눠서 마인드맵을 전체를 다 스캔을 떠서 올려놨거든요. 이 학생들의 그림 네네네. 마인드맵을. 네. 그거를 이렇게 쭉 보는 것만으로도 좀 어린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그 몇 분이나 이렇게 참여를 하셨나요? 마인드맵 그리는데? 총 한 80명 정도 넘게 오, 많이 했네요. 한 3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네. 한 8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분들의 이런 좀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이 생으로 우리가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요거를 들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네. 네, 일단 뭐 어떤 그 분의 이제 마인드맵을 먼저 좀 볼까요? 여기 좀 여기 장석희 기자가 금준경 기자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금준경 기자가 다 출력해놓고 저한테 던져놨죠. 금준경 기자 출력을 했는데 여기 이분부터 할까요? 네. 네. 그분이 아마 이제 4학년 학생인데 여기 있죠. 네. 이 석관초등학교 박승혜 어린이. 네. 이 학생께 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보기도 일단 가장 깔끔하지만 그림도 그렸어요. 그림도 이렇게. 네, 그림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그렸는데 보면은 네. 특정 방송사를 뭐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는데 구글,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는 강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네.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플랫폼을 어린이들이 어떤 사고 체계로 인식하는지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KBS, MBC, 뭐 또 YTN 막 이런 거 다양한 채널을 이렇게 쫙 그렇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어떤 포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나눠놓고 TV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은 뉴스라는 이제 큰 주제가 있고, 네. 뉴스를 보는 것이 어딘가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TV 아니면 인터넷이다. 그렇죠. 네, 신문은 존재하지도 않아. 그렇죠. 신문이라는 존재는 신문이 없고. 없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 TV에는 뭐 별도로 이제 뭐 하위 개념이 없는데 네. 이 인터넷 생각하면은 뭐 구글도 생각나고 또 카카오톡으로 뉴스를 보는 것도 생각나고 또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도 생각나고. 네. 그걸 또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아이콘 같은 것도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대한 확실히 관심도가 높은 걸 좀 알 수 있죠. 너무 이쁘게 만드셨네. 네. 되게 잘 그렸어요. 네. 그리고 뉴스를 보는 이유. 이 뉴스를 보는 이유를 보면은 알고 싶은 정보를 얻으려고. 네. 뭐 요거는 뭐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알기 위해. 그쵸. 또 그날 있던 투표 결과가 궁금해서. 아이들도 그쵸. 선거에 좀 관심이 있군요. 예. 좀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선거에도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코로나도 나오잖아요. 네, 코로나. 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가 코로나 뉴스였거든요. 코로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뉴스를 어떤 걸 찾아보냐, 어떤 이슈에 제일 관심이 많냐 하면 코로나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이게 네. 내 생활과 관련된 이슈 그쵸. 확실히 관심이 있어요. 네. 이거 오늘 날씨를 또 알기 위해. 그렇죠. 날씨가 그 다음에 많았던 주제예요. 네네. 코로나랑 날씨.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뉴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보면 날씨 얘기를 하시네요. 그 친구는 이제 날씨에 관심이 많은 친구죠. 네, 그렇죠. 근데 요새 네. 또 미세먼지도 있고 네,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환경 문제에 굉장히 또 관심이 환경 문제에 많다라는 관심이 얘기가 되게 있더라고요. 많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2030에 대한 이야기 다룰 때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거 이제 10대들까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다루잖아요. 근데 어린이들도 그 연장선에서 날씨에 대한 뭐 이슈뿐만 아니라 뭐 미세먼지, 뭐 환경 오염, 뭐 이런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그러니까 사건 사고도 이분은 일반적인 관심이 좀 사건 있고. 사고, 우리가 관심 갖는 사건 사고를 어린이들도 똑같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TV를 네네. 보고 뉴스를 보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어른들의 이제 뉴스 소비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나? 뭐 이것만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외신, 이 다른 나라 관련된 일도 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보면은 이제 기자라는 이제 연상도 좀 떠올리셨는데, 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고 답을 받는 일이라고 그쵸. 하셨는데,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많은 기자들이 반성을 그렇죠. 페이스북을 보고 뭐 이렇게 옮긴다거나. 보면은 물어보고 답을 받는 일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물어보고 답을 받지는 않죠. 그쵸. 어딘가를 보고 보고서 이제 옮겨 쓴다거나. 인용하죠. 네, 요새 그런 기자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답변들이 참 의미 있는 답변이죠, 그죠? 네, 그러네요. 이거 재밌네요. 인터뷰. 네. 인터뷰도 역시 물어보고 네. 답을 받는 일인데. 네. 질문을 하라고 저기다 써놨네요. 네, 질문과 이제 생각. 질문을 해라 기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승혜 어린이께서 네.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제 연상되는 것들을 이제 쭉 마인드맵으로 그려주셨는데, 다른 분들 것도 볼까요? 네. 여기 좀 이거는 이렇게 PDF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출력을 했어요. 네. 직접 이제 한 건 아니고. 이건 네. 6학년 학생이 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잘 핵심적인 단어를 표현을 했죠. 그러네요.
역시 이제 뉴스를 얘기하면 이제 정보 전달이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뉴스에 대한 평가도 많이 나왔는데 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밑에 있는 지루함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루함, 지루하다. 노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노잼. 그리고 거기 보면 모르는 단어도 있잖아요. 왜 지루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많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줌 수업 들어가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인상 네네. 깊었던 게 자기네들도 똑같이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들어갔던 날이 그 윤여정 배우가 상 타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이었어요. 네네. 자기네들도 그걸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오스카 수상 소식을. 네, 그 보니까 이제 줌 수업으로 하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막 대답을 해요. 막 자기도 봤다 뭐. 근데 보면서 이제 몇몇 단어들이나 이런 게 어려운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도 알고는 싶은데 지나가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따로 찾아보는데 그때 유튜브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아, 유튜브를. 네, 그럼 유튜브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자막으로 단어 뜻을 풀이를 해준다거나 이런 유튜브들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뉴스를 기본적으로는 많이 소비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맥락 없이 튀어나올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보충하는 현상으로 이제 조금 뉴스를 알아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얼마 전 기사가 나왔는데 뭐 그냥 기사입니다만은 이게 뭐 어린이분들이 좀 그 한자로 된 표현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네, 그 내용이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사실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사건 사고 기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법조 용어 관련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뭐 기소 이런 표현, 기소, 네, 이런 뭐 표현인데 유예, 네, 막. 그런 거 설명 없이 그냥 사실 우리들도 막 그냥 쓰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런 표현을 볼 때 이제 읽기가 싫어지거나 못 읽겠거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여러 언론들이 막 이제 뭐 디지털 퍼스트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런 거부터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기사 딱 읽다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왔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커서를 딱 올리면은 거기에 어떤 뜻인지 딱 나타낼 수 있게 네네. 좀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퍼스트라고 그냥 기사만 드립다. 그렇죠. 온라인용으로 어뷰징만 하고 막 온라인용으로 올리죠.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긴 글. 네. 긴 글, 그렇죠. 이 긴 글은 어른들도 읽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 어떤 학생이 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기사를 읽다가 네. 이렇게 다시 또 스크롤 올려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문 기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냐 그랬더니 중심 문장을 써달라요. 기사에다가 중심 문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이제 학생들이 맨날 뭐 글 읽으면 중심 문장 써라 이런 걸 아마 학습할 거 아니에요. 뭐 일종의 뭐 세 줄 요약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기사를 어린이들도 다 본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사실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동안 기자들이. 네. 그래놓고 애들한테 뭘 모른다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뽑은 이유는 그 위에 수화라는 수화라는 네네.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이걸 쓴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외로. 이 수화라는 네, 얘기는요. 수화 혹은 수어라고도 요새는 쓰잖아요. 이 뉴스를 생각하면은 이 수화가 생각이 난다. 네, 그 밑에 이렇게 뜨는 거를 보면서 그거를 뭐 심지어는 배우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고. 뭐 공영방송 보면은 밑에 이제 수어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누가 볼까 싶지만 어린이들도 다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도 저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게 뭐 KBS에서는 지금 이제 뭐 도입이 돼 있지만 아직 다른 방송사애들 뭐 전체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도입하니 많이 뭐 이런 것도 저희가 기사를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어린이의 시각까지 확장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런 어떤 다양성이나 장애에 대한 생각도 네네.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네네네.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보면은 이제 뉴스에 파생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예의가 있어요. 네. 이 단을 보고 많은 기자 반성을 진짜- 해야 또 하나의 지점이 아닌가. 진짜 이게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네. 어린이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일깨워주는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많은 기자들을 매기는 내용. 네. 예의라는 단어가. 질문해라는 거에 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6학년 친구, 네네. 네, 6학년 어린이께서 이렇게 써주셨고, 요것도 볼까요? 네. 네네. 요것도 아주 이쁘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걸 뽑은 이유는 그 SBS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 SBS. 여기 네. 좀 특이합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방송사를 인식하고 있을까 봤을 때 KBS나 MBC의 비율도 높았지만 네. SBS만 쓴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제일 많았거든요. SBS만. 네. SBS만 쓴 학생도 많고 뭐 야, 아이들에게 SBS가 굉장히 좀 가깝게 와닿나 보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다른 인터뷰랑 추가 인터뷰랑 이제 키워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일단은 4학년 학생들은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흔한 남매였어요. 거기 밑에 보면 나오는데 흔한 남매 이게 우차사에 있는 흔한 남매, 네, 이게 그게 유튜브 이제 컨텐츠인데 네네. 그게 이제 SBS 개그맨들 출신이니까 그분들이 SBS 개그맨들 출신이세요? 예, 그게 이게 연결되기도 하고 스브스 뉴스를 또 다 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많이 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봤을 때 SBS가 사실 유튜브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네. SBS로 뉴스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KBS도 많긴 했는데 SBS가 1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네. 것도 좀 특이할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많았지만 거기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쭉 그림도 그리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나 김정은도 되게 많이 나왔고 네네. 정은경 본부장님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질병관리청장. 네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질병본부장님 근데 그 위에는 대통령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그 이제 청장님이죠. 네네. 그 인지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그렇죠. 이 아이들 보면 이 코로나 영역이 이제 별도로 그쵸. 또 코로나 이제 뉴스 빼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서 사망 그림을 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SBS가 나와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 SBS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이하네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기자는 질문이다. 네. 네. 아이들의 여기도 공통적인 생각인 걸로.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분 글씨가 이정환 사장은 아니죠? 글씨를 그렸네요. 글씨가 똑같은데. 네. 네. 크고. 네. 거기도 보면은 겹치는 게 수어가 있죠, 수어. 그러네요. 여기 수어. 수어. 네, 서간초 김소율 어린이께서 네네. 쓰신 건데.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배워보려고. 네, 네네. 맞아요. 저거 보고 제가 인상 깊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네요. 맨 밑에 어떤 거요? 맨 밑에는 방송 3사 있고 SBS, 그쵸? MBC, KBS. 그건 이제 TV에 대한 거고 네네. 핸드폰은 다음, 네이버, 구글 이렇게 있고. 구글을 많이 끼네요. 그쵸.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동등하게 네네. 인식하고 있다. 이걸 좀 알 수 있다는 그렇군요. 점에서 뽑아봤습니다. 네. 어디서 TV, 핸드폰. 네. 신문은 없습니다, 역시. 네. 신문은 없고. 관심 주제는 뭐 코로나, 백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보는 이유는 보고 싶어서. 그렇죠. 어쩌라고.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보고 싶어서 보는 거지. 네. 네, 그 사람에 대한 기사도 잘 보는 모양이군요. 뭐 연예인, 아이돌, 뭐 운동선수, 네. 그 팀이 이겼는지 알고 싶어서. 네, 그건 중요하죠.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 또 아이돌 그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또 네. 우리 어린이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